마음에 칼을 품고 있는 것 같고 사소한 일에도 분노가 지고 짜증이 있고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뭔가 굉장히 서운하거나 서러운 일을 당했는데 말 한마디도 못한 거예요. 그림자 취급받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런 마음을 얘기했을 때 누가 나한테 평가를 내리거나 의견을 제시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무지 짜증나지 않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한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근데 사실은 남들이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나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죠.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한테 허용이 가능한 감정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거는 좋은 감정이고 이런 것은 나쁜 감정이다 틀이 있을 수 있어요. 나쁜 감정이라고 느끼는 것들은 누르거나 막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걸 이렇게 없애고 그러다 보면 내 나침판이나 내 등대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헤매게 되는 거예요. 공감이요. 그냥 아유 엄마 그랬겠구나. 아유 정말 힘들었겠네. 진짜 아빠가 나쁘네. 이 사람 비위 맞춰주고 이 사람이 하는 것을 그냥 끄덕끄덕 긍정하는 것이 공감이 아니에요. 그거는 감정 노동인 거예요. 공감은요. 좋은 말 대잔치가 아니고 덕담 대잔치가 아니고 공감에는 정확한 관역이 있어요. 공감은 되게 정서적인 거고 무조건적인 거고 다 품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정확한 것이냐. 공감의 관역이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 감정, 느낌인 거예요. 그것이 드러날 때까지는 그냥 옷 위에다가 그냥 연고 바르는 거예요. 그 상처에 연고가 스미지 않잖아요. 당신이 옳다 그랬는데 어떻게 다 옳으냐. 판단이 잘못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근데 어떻게 매번 다 옳으냐. 그거 듣기 좋은 말 아니냐. 내가 말하는 당신이 옳다는 것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요. 괜히 하는 덕담 같은 거 아니고 당신한테 어떤 마음이 들었으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옳다는 얘기예요. 이 성찰 이게 쉽지 않은 성찰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걸 다 좋다고 하잖아요. 여기 계신 누군가의 글인데 성찰적인 사람이에요. 일단 당신이 옳다 책에도 썼던 사례인데 이걸 보면서 다시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한테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시민운동을 하는 그 공공 영역에서는 아주 이름난 시민운동가기도 하고 성과도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멋있는 여성이에요. 결혼을 하고 아이가 이제 여럿 생기고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남편하고 또 갈등이 생기고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친구 얘기를 이렇게 묻고 또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한테 허용을 한 감정이 딱 두 개래요. 분노와 열정. 결국 자기가 힘들었던 것의 근원이 뭐였냐면 자기한테 생기는 여러 가지 그 소소한 일상적인 관계에서 생겼던 찌질하다는 느낌? 그런 자기를 용납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강요받아왔던 생각일 수 있는데 긍정적인 거, 낙천적인 거 이런 거 강요하고 그래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혼돈이 와요. 내가 지금 뭐 어떻게 사는 거지?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맞나? 내 마음이 어떤 거지? 나는 어떤 인간이지? 이런 혼돈들이 갑자기 몰아닥치죠. 이분이 깨닫기 전에는 내가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것에 대해서 되게 행복했는데 깨달은 이후에는 자괴감이 든다 그랬어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건강한 불안, 건강한 불편감. 이 과정을 견뎌야 결국은 자기를 만나고 길을 찾을 수가 있고 자기 나침판을 진흙 속에다 처박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얘기를 듣고 들어줬는데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대화를 100시간을 했는데 엄마한테 스미는 대화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얘기 속에 들어있는 어떤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자기 욕구나 해소하고 싶은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해소되면 반복되지 않아요, 얘기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아직 해소가 되지 않고 중독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 내가 해줬던 그렇게 무차별하고 무조건적인 공감과 지지와 지원, 그러면 이거는 왜 안 됐냐? 그거는 감정 노동인 거예요. 감정 노동은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엄마가 겪은 사건 얘기가 엄마 얘기가 아니라 그 사건 안에 있는 엄마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진짜 엄마 얘기인 거예요. 그게 되지 않고 겉에서 아우 엄마 힘들었겠다, 그렇지, 엄마 막 고생했어, 정말 엄마가 수고했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평생 반복하는 거예요. 상처가 드러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고가 스며쓸 리가 없는 거예요. 100시간 아니라 1000시간을 도와했어도. 그때 엄마 어땠어?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 어떤 생각까지 했어? 그렇게 한참 얘기하고 나서 엄마가 그랬구나, 나 진짜 몰랐네. 엄마가 얘기하다 보니까 엄마가 너무 그동안 수고한 것 같아. 엄마는 진짜 최선을 다한 것 같아. 엄마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상처의 본질까지, 자기 마음까지 깊이 들어가서 자기를 만나고 자기의 실체를 막 보다 보면 자기에 대해서 여러 감정이 들어요. 그 마음도 들어봐 주면 좋죠. 근데 그 마음이 또 달라져요, 그 다음 얘기할 때는. 왜냐하면 어떤 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내 상처가 내 마음이 단일하지 않거든요. 그땐 아빠에 대한 분노를 막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얘기할 때는 아빠에 대한 연민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엄마 왜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해?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은 항상 모르니까 또 그 마음을 물어봐주고, 내 마음과 다르게 엉뚱한 행동했을 수 있거든요. 내 행동이 나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나고 내 느낌이 나고, 그 느낌은 여러 느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느낌들을 누군가가 눈을 포개고 집중해주고 물어봐주고. 왜냐면 미처 나도 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자기 얘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못한다고요. 누가 물어봐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물어볼 때 상황이나 팩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나 자신의 마음을 물어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엄마랑 그 다음 진도를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떨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처음에 한 몇 마디 질문한 거 외에는 한 마디도 한 게 없어요. 근데 그분이 한참 동안, 이제 1시간 동안 얘기하고 끝날 때 뭐라 그러냐면, 나 잊을 수가 없는데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거. 나는 말한 게 없는데. 네. 그러니까 말만이 말이 아닌 거예요. 내 눈짓, 내 표정, 그 사람한테 이렇게 기울인 몸통의 각도, 그런 모든 것이 이 사람하고의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존재 자체에 그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것, 이러면 그때부터 진짜 배기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